딸을 한국으로 시집 보냈던 스페인 부부, 6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딸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갔던 노부부가 있습니다. 딸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안전한 나라인 것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먼 타지 생활을 하는 딸에 대한 걱정은 좀처럼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모든 우려와 노파심이 해소되었다는데요. 그들의 한국 탐험,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으로 시집 가버린 딸 카밀라를 보러 먼 나라까지 다녀왔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다녀와 볼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걱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소되었거든요. 물론 한국이 위험하고 나쁜 곳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카밀라가 한국 생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주고 살기 좋고 지내기에 편안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된 심정으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그런 노파심이 해소되었다는 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한국에 가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카밀라는 2018년쯤 한국으로 시집간 딸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던 카밀라는 취미로 한국어를 배웠고 마드리드의 관광지에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무료 안내소를 설치해놓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한국인들과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이어진 케이스였죠. 사실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한국 측 부모님이 결혼을 빠르게 추진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밀라 또한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또 사랑하는 남자가 한국 사람이니 한국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딸이었죠. 카밀라도 스페인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던 아이라서 이곳에 남아있었다면 훌륭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지만 한국 사위는 한국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유럽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되기 상당히 어려운 편이며 지금은 60세까지 정년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추후 65세나 70세로 늘어날 예정이고 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 노후의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을 쓸어 모으는 사업가가 될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한국에서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번 그만두면 다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사위가 스페인으로 이주를 결정해 이곳 스페인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사위의 직업 그리고 카밀라는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카밀라가 한국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딸을 보내는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운 이탈리아나 프랑스쯤이라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날 수 있지만 한국으로 가버린다는 의미는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2018년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가서 카밀라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봤던 한국은 스페인 마드리드보다 훨씬 더 발전한 도시였고 젊은 부부가 살기에는 한국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결혼식 일정을 마치고 며칠만 더 체류하다가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었죠. 결혼을 시키는 일이라 한국을 구경할 겨를도 없이 시간을 보내다 왔었죠. 그렇게 2020년 카밀라는 스페인으로 오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위도 함께 스페인 집으로 와서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했었는데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몇 년간 하늘길이 막혀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서서히 정상화가 되었지만 카밀라는 스페인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예쁜 아이가 태어났고 육아에 전념해야 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먼 나라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저도 괜히 어렵게 스페인으로 오지 말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쁜 손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저희 부부는 시간을 내서 한국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다소 한가한 편인데요. 때문에 저희는 겨울에 3주간의 시간을 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될 일정을 정했습니다. 카밀라는 한국 겨울은 정말 미친 듯이 추워서 아주 두꺼운 옷이 필요하다며 구할 수 있다면 스페인에서 가장 따뜻한 외투를 구해서 그걸 입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 가기 전 대형마트에 가서 산악인들이 주로 입는 두꺼운 옷들을 구경했는데요. 저희가 매장에 들어가자 매장의 직원은 알프스 정상에 가실 계획인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두껍고 무거운 옷들은 사실 스페인에서는 입을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 매장은 산악인들이 찾는 전문용품 매장에 가까웠고 다소 투박한 디자인, 그리고 한국이 춥다고는 했는데 그렇게나 춥겠냐는 의구심 때문에 옷을 구매하지 않았죠.
저희는 겨울에 입는 옷 중에 가장 따뜻한 옷을 골라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고 카밀라와 몇 년 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쁨에 재회를 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추운 12월에 한국 날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항에 내려서는 추운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공항이 따뜻할 수는 없었겠지만 저희는 스페인에서 입고 온 가장 따뜻한 외투를 입고 있으니 겉옷 하나 정도는 벗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온도였죠.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거대한 공항이 난방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게 난방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저희는 카밀라의 안내를 받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외부에 주차를 했다고 하는 카밀라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희 부부의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새로 옷을 사줄 테니 조금만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공항이 난방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한국에 잠깐 있을 예정인데 그런 옷이 필요하겠냐며 한국의 날씨를 조금은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공항 입구에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문이 열릴 때마다 강하디강한 냉기가 몸을 휘감았고 저희 부부는 한국의 날씨가 매우 추울 것 같다는 예감을 느꼈죠. 그리고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짧게 웁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안 되겠다며 저희 부부를 다시 실내로 들어가게 한 뒤 차를 가지고 다시 그 게이트 앞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한국의 엄청난 발전된 모습에 놀란다고 하는데 저희는 엄청나게 추운 모습에 놀랐죠.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날씨 좋은 가을이어서 한국의 공기가 매우 달다고 느껴졌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의 공기는 매우 매서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이죠. 카밀라의 차 안은 따뜻했고 운 좋게 차량으로 30분만 이동하면 집이 있다며 아주 거대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끝날 무렵 바로 옆에 있는 도시로 향했고 그곳이 카밀라의 보금자리였죠. 카밀라는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겨울옷 당장 하나 장만해드릴 테니 쇼핑몰에 들렀다가 가자고 하더군요. 한국 시간으로 평일 낮 시간이라 그런지 쇼핑몰은 매우 한산했으며 저희는 거대한 규모의 한국 쇼핑몰로 들어갔는데요. 다행인 것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매서운 강추위를 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카밀라를 따라 쇼핑몰을 걷는데 한국의 추위에 걸맞는 두꺼운 옷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스페인에서 봤던 것처럼 투박하고 오직 기능에만 충실해 보이는 옷 말고 정말 예쁘고 다양한 디자인, 정말 다양한 색상 등 한번 입어보고 싶은 옷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옷들이 있었다면 카밀라의 조언대로 미리 두꺼운 옷을 구매해서 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도 그랬고 공항을 거쳐 이곳으로 오면서도 느낀 점이 미적인 감각에서 있어 한국이 더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각 자신이 원하는 겨울옷 하나씩을 골랐습니다. 카밀라가 웰컴 선물이라며 시원하게 카드로 결제를 해버렸고요. 한국에 온 것도 좋았고 카밀라와 오랜만에 만난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웰컴 선물을 받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실내에서 한국의 겨울옷을 입기에는 더웠습니다. 이 쇼핑몰도 굉장히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난방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쇼핑몰 구경을 마치고 카밀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사위는 퇴근할 시간이 안 되었고 카밀라는 시부모님 댁에 맡겨둔 아이를 데리러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카밀라가 손자를 데리고 오는 동안 저희 부부는 카밀라의 집을 구경했는데요. 이 집은 한국의 전형적인 아파트였고 스페인에서는 높은 상업 건물에서나 볼 수 있었던 멋진 경치를 집안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21층에 살고 있는 카밀라의 집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전경은 엄청났습니다. 멀리까지 도시의 모습이 보였으며 바둑판처럼 잘 정렬되어 있는 도시구조는 이곳이 현대적인 계획에 맞추어 지어진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한국의 아파트는 매우 좋은 주거 형태이며 더불어 멋진 경치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높은 삶의 질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밀라가 정말 좋은 곳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 집의 바닥이 매우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걷다 보면 유난히 따뜻한 부분이 있었고 덕분에 집안 바닥에는 카펫 바닥이 아니라 나무 재질의 코팅된 바닥이 있었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따뜻하다니 너무나 신기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실내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겨울에 맨발로 집안 생활이 가능했다는 점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놀랍도록 춥지만 한국 사람들의 집안은 매우 따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카밀라는 손자를 데리고 왔고
사진으로만 보던 작은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 작고 작은 아이가 한국에서 잘 자라주기를 바라며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스페인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눈앞에 그리고 제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낀 후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먼 거리도 뛰어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쁨의 연속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카밀라는 한국식 요리를 준비해주겠다며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넓고 쾌적한 주방에서 카밀라는 속도를 내 요리를 준비했고 사위가 집에 도착하고 모두가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마주 앉은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스페인보다 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게 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카밀라가 한국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 또한 사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카밀라가 통역사 역할로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통역해 주었고 그 의미가 잘 전달되었습니다. 사위도 자신이 책임지고 데리고 온 카밀라에게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냐며 한 가장으로서의 듬직한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한국 음식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해산물 케이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고 정말 행복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위와 함께 아이를 돌보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카밀라의 시부모님이 머지않은 곳에 살고 계시고 시부모님이 아이를 많이 돌보아 주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아무리 예쁜 손자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돌봐주는 경우가 매우 적은 스페인의 부모의 입장으로서 한국의 부모들은 손자까지 책임져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 문화권에 비슷한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은 두 나라의 차이 같은 것을 보면서 하루를 끝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 말고도 한국의 분위기는 스페인과 많이 달랐습니다. 카밀라는 시간을 내서 저희 부부를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에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화려한 도심 속의 전통적인 건축물들도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처럼 전통 있고 오래된 나라일수록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죠. 스페인에서도 옛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곳이 인기 있는 관광명소가 되고는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많은 유럽인들이 스페인에 관광을 오고는 하는데요. 한국이 만약 스페인과 같은 유럽에 위치한 국가였다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을 구경하고 여행 다니기에 너무나 편리했고 훌륭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카밀라가 없을 때 저희는 부부끼리 티머니 카드 하나를 들고 한국의 여기저기를 누볐으며 심지어 요금도 비싸지도 않고 너무나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은근히 부담이 되는 교통비 문제에서도 거의 자유나 다름없었어요.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엄청나게 저렴한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칭찬할 일이에요. 복지국가라고 자부하는 유럽 국가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인데 말이에요.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한국의 저렴한 대중교통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자유로운 이동이 일어나면 그만큼 새로운 곳에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 돈은 돌고 돌아 경제를 선순환시키죠. 그리고 여행을 가지 않고 생계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혜택일 것이고요.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식선에서 이런 식으로 한국의 모습을 평가해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카밀라가 데리고 갔었던 서울의 한옥마을과 그 앞쪽에 있는 화려한 길거리와 전통이 어울려져 있는 곳이 너무 인상 깊어서 스페인으로 돌아가기 전 그곳에 다시 가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두 번째 오게 되니 느껴지는 것도 더 많았고 체험할 것도 더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나이 또래가 좋아할 만한 한국의 전통차 시음은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식 예의와 예절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문화가 남아있어서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일부 한국인들은 유럽의 수평적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막상 유럽에서 수평적인 문화를 경험해보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매일같이 싸움이 날 것 같은 위기 상황, 그리고 명령체계 상실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서 유럽식 문화에 대한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만큼 저희 부부는 한국처럼 수직적인 지휘체계 아래 지휘자들이 스스로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쌓는 한국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아줌마와 스페인 아저씨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냐고요? 사위가 한국의 공무원이고 사위와는 정말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집안에 화장실이 2개가 일반적이냐, 1개가 일반적이냐 부터 해서 한국에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아주 세세한 것도 물어볼 만큼 정말 별의별 것들을 다 물어보기도 했고, 저희가 살아온 연륜으로 나름대로 한국 사회가 어떤 곳인지 충분히 추측이 되었고 실제 많이 맞았던 것도 있고요. 여러모로 한국에 오게 되어서 카밀라가 앞으로도 한국에서 지내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며, 오히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저희의 손자에게도 한국 사회는 충분히 좋은 선생님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먼 타지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과 종종 들려오는 북한의 돌발 행동들에 대해서 걱정하던 마음 또한 이번 한국에 다녀오면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스페인의 안녕과 안전을 바라는 것 말고도 한국에 대한 안녕과 안전을 바라게 되는 입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곳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누군가로부터 해침당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나라니까요. 이렇게 저희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평화와 화목이 찾아오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